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나그네가 먼 길을 가는데 고갯마루에 올라서 보니 어느새 서산으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이 깊은 산속에서 밤을 새게 생겼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나그네는 서둘러 산을 내려오며 어디 주막이라도 들어가려 했지만 돌아보니 워낙에 깊은 산중 아니겠습니까? 깊은 산속 부엉이가 울기 시작하더니 이어 승냥이 울음도 들리기 시작하자 나그네는 온몸에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다가 이 산속에서 승냥이 떼의 밥이 되겠는걸. 나그네는 다급한 마음에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구름에 달빛마저 가려 사방은 온통 어둠으로 둘러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나그네는 길도 없는 곳을 헤매다 보니 가시덤불에 얼굴을 긁히고 뾰족한 풀잎에 손등을 베이고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요. 어이쿠,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덜컥 겁이 난 나그네는 손으로 풀과 나뭇가지들을 헤치며 허둥지둥 걸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산속에 집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이다. 저기에 가면 짐승들 밥이 될 일은 없을 것이야. 나그네는 서둘러 불빛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까이 가보니 이 깊은 산 중에 웬 작은 초가가 있어 그 집의 방문 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나그네는 반가운 마음에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 사람을 불렀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하룻밤 머무르게만 해주십시오. 한밤중 나그네의 목소리에는 살고 싶다는 절박함이 묻어나왔고 잠시 후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데 아리따운 여인이 방 안에서 나그네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는 순간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여인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집에는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아녀자가 혼자 사는 집에 외간 남자를 집안으로 들이기 좀 그러하옵니다. 나그네는 그 말에 다급해져 말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대로 산중에서 밤을 지새우려니 사방에 승냥이가 울고 혹 호랑이라도 만날까 두려워 이리 찾아왔습니다. 제발 헛간에서라도 머무르게만 해주십시오. 정 그러시면 딱 하룻밤만 지내고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은 나그네를 빈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나그네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행장을 풀고 있는데 잠시 후 여인이 밥상을 차려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이 깊은 산중에서 헤매셨으니 시장하실 것 같아 식사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걸 다. 여인이 차려온 밥상은 진수성찬은 아니어도 맛있는 반찬과 국으로 차려내온 것이 꽤나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나그네는 상을 받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 조금 전까지 쑥스러워하던 여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는 밥 한 톨, 반찬 하나 남기지 않고 차려진 밥상을 싹싹 비워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밤은 편히 주무시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인이 밥상을 물려나가는데 나그네는 연신 고맙다 인사하였지요. 이 깊은 산 중에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로다. 마음씨도 저리 고운 여인이 무슨 사연으로 홀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밤은 편히 쉬어갈 수 있겠구나. 나그네는 이제 배도 부르고 긴장도 풀어지니 눈꺼풀이 천근만근하여 저절로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잤는지 모르지만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언뜻 듣기에도 소름 돋는 소리에 나그네의 눈이 저절로 떠지지 않겠습니까? 눈을 뜬 나그네는 살금살금 문가로 다가가 조심히 방문에 구멍을 뚫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밖에서는 여인이 뒤돌아 앉아 무언가를 갈고 있는데
틀림없이 칼을 가는 소리로 들렸죠. 그때부터 나그네의 온몸에는 소름이 돋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무엇을 번쩍 들어 올렸는데 그것은 날카롭게 갈린 큰 칼이었죠. 칼이 얼마나 잘 갈렸는지 살펴보는 여인의 얼굴은 예쁘고 수줍어하던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가느다랗게 뜬 눈매가 몹시 매섭고 얼굴이 험상궂었죠. 그리고 가만 보니 치마 저고리 사이로 긴 털뭉치가 보이는데 틀림없이 여우의 꼴이었습니다. 순간 나그네의 심장은 너무나 놀라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저것은 사람을 잡아먹는 여우인데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요? 나그네는 어찌할까 고민하다 벗어놓은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는 뒷문으로 소리 없이 나가서 뒷곁에 숨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날카롭게 간 칼을 들고 나그네가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나그네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장 밖으로 뛰쳐나와서는 사방을 살피더니 소리를 지르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뒷곁에서 이 모습을 살펴보던 나그네는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런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여우 소굴로 들어왔구나. 서둘러 이곳에서 도망쳐야겠다. 나그네는 여우의 집을 빠져나와 다시금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도망치다 보니 승냥이 떼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진퇴양난의 궁지에 빠진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그네가 산중에서 갈피를 못 잡고 헤매이는데 이놈아, 어딜 도망가는 것이냐? 꽤 섰지 못해? 아이고, 여우가 나그네의 뒤를 바짝 쫓아온 것입니다. 깜짝 놀란 나그네는 가지고 있던 보따리도 던져버리고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가시덤불이 살갗을 찌르고 나뭇가지가 얼굴이며 몸에 부딪혔지만 아픈 줄도 쓰린 줄도 모르고 마구 달렸지요. 그렇게 얼마를 달리니 어디선가 은은한 가야금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는 생각했습니다. 아, 조금만 더 가면 사람들이 있나 보다. 조금만 더 힘을 내 달리면 살 수 있다. 나그네는 가야금 소리를 따라 산속을 내달렸고 과연 그곳에는 너른 담으로 둘러싸인 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있는 높은 누각에서는 누군가가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보였지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나그네는 헉헉거리며 팔을 휘저었지요. 그러더니 춤을 추던 사람이 멈춰서서 나그네를 내려다보고는 하인을 부르는 듯 하였습니다. 나그네는 이제는 살았구나 하면서 숨을 몰아쉬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르르 달려나온 하인들이 나그네를 꽁꽁 묶어서는 누각 위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요? 왜 이러는 거요? 소리치며 몸부림치는 나그네의 말에 누각 위에 있던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우리 어머니를 속이고 도망을 쳐. 이제는 내 손에 잡혔으니 살아 돌아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여봐라, 저놈을 광에 쳐넣어라. 하인들은 꽁꽁 묶인 나그네를 광에 몰아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나그네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자신이 누굴 속였다니 대체 이것은 또 무슨 상황인가요?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마는 것인가요? 그리고 가만 돌아보니 광 안에는 온갖 금은 보화와 진귀한 물건들로 가득했지요. 이곳은 도적의 소굴인가? 이때 밖에서 저벅저벅 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그네가 광문 틈으로 내다보니 아까 누각위에서 춤을 추던 그 사내가 기다란 칼을 들고 다가오는 소리였지요. 그런데 그 사내의 뒤로 기다란 꼬리가 흘깃흘깃 보이는 것이 여우의 꼬리 같았지요. 그렇구나, 여우였구나. 내가 또 다른 여우 소굴로 들어왔구나. 나그네는 비로소 그들 모두가 여우란 걸 알았지요. 이윽고 광문이 열리고 사내가 칼을 앞세우며 들어섰지요. 나그네는 그 앞에 엎드려 다 죽어가는 소리로 애걸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로 죽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왕 죽을 몸이라면
소원이나 풀고 가게 해주십시오. 소원이라니, 그 소원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 몹시 목이 마릅니다. 물 한 동이만 마시게 해주십시오. 물 한 동이만 마시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물 한 동이? 아니, 무슨 물을 한 동이나 마신단 말이냐? 아까 얼마나 달려왔는지 또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 같아서는 물 한 동이가 아니라 물 두 동이라도 마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 물 한 동이 마시는 것이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란 말이지. 그럼 물 한 동이를 마시고 기다려라. 조금 더 남겨서는 안 된다. 사내는 물 한 동이를 갖다 주고는 다시 문을 잠갔지요. 나그네는 물 마시는 신용을 하느라 꿀꺽꿀꺽 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그러고는 그물로 광문의 반대쪽 벽을 죽였죠. 물 한 동이를 전부 벽에다 끼얹은 것입니다. 또 손가락으로 축축해진 흙벽을 마구 긁어냈지요. 손톱이 빠질 듯 아팠지만 언제 여우가 칼을 들고 들이닥칠지 몰라 나그네는 잠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은 구멍이 뚫렸지요. 나그네는 그 틈으로 몸을 비집고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밖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만큼 어두웠지만 어서 도망을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겨우겨우 구멍을 빠져나왔지요. 그런데 밖에 나와 보니 한 발 앞이 낭떠러지였습니다. 그 집은 낭떠러지 위에 담을 쌓고 지은 집이었던 것이죠. 나그네는 어두워서 낭떠러지 밑이 얼마나 험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우가 칼을 들고 있는 광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어쩌면 좋담. 어떻게 하지? 그래, 여우의 칼에 찔려 죽느니 차라리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죽는 게 나을 거야. 나그네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낭떠러지 밑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낭떠러지 밑은 이상하게도 솜털처럼 푹신하여 나그네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땅이 요동을 치더니 마구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놀란 나그네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래 가만 보니 나그네가 떨어진 것이 호랑이 등 아니겠습니까? 등에 뭔가 떨어진 호랑이가 놀라 지금 마구 날뛰는 것이었지요. 나그네는 호랑이 등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 그 가죽을 꽉 움켜쥐었고 그러니 호랑이는 더욱 놀라 더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나그네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여우를 피해 호랑이 등으로 떨어졌으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곳에서 마저 떨어지면 호랑이 밥이 될 테니 살겠다 온 힘을 다해 매달렸지요. 하지만 지쳐가는 것은 나그네였습니다. 온종일 산을 헤매다 여우에게 쫓기고 또 쫓기고 하다 보니 나그네는 지쳐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한 무리의 여우들이 호랑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우들은 광에서 나그네가 없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호랑이 등에 매달린 나그네를 찾아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었지요. 호랑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여우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으르렁대니 화가 났습니다. 반면 여우들은 호랑이가 나그네를 훔쳐갔다고 생각했고 곧이어 호랑이와 여우떼들의 큰 싸움이 벌어졌죠. 그런데 숲속의 왕 호랑이지만 여우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 그 싸움은 쉽게 끝나질 않았고 치열하게 계속되었지요. 여우들은 사방에서 나타나 호랑이에게 달려들었고 호랑이는 여우 한 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렇게 날이 새도록 여우떼와 호랑이의 싸움은 계속되었지요. 그리고 싸움은 여우떼가 모두 물려 죽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여우들을 모두 물어 죽인 호랑이도 그만 기운이 빠져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고 호랑이 등에 매달려 있던 나그네는 어느새 땅바닥에 굴러떨어져 있었지요. 나그네는 순간 정신을 차려 살며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휴, 이젠 정말 살았구나. 그런데 도망가다 생각해보니 자신이 광에 갇혀 있을 때 보았던 금은보화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는 산을 내려가다 말고 여우떼의 소굴로 향했습니다. 여우떼는 호랑이에게 모두 죽었으니 나그네는 광에서 보화를 챙길 심산이었지요. 그리고 가보니
정말 여우떼의 소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가장 귀한 보물들을 골라 여우떼들의 소굴을 떠났지요. 사람이 돈을 벌려면 죽을 고비도 넘길 줄 알아야 하는가 봅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집념 정도는 있어야 돈도 목숨도 모두 챙길 수 있나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